이 방송은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법정에서 목격한 몇 가지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임정엽 재판부와 별도의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지휘하고 있는 마성영 재판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25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공판에는 그 딸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딸은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그 사유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기나 친족의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증인의 권리이자 의무인 만큼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하도록 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딸은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뵀다며 집이 아닌 법정에서 가족이 상봉한 상황이 고통스러운 듯 울먹였습니다. 딸은 그렇게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부모를 바라보며 아무런 제한 없이 증언 거부 사유를 진술했습니다. 이보다 10달 전 정경심 교수 법정에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에 증인으로 선 조 전 장관은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쪽 반 분량의 소명 원고도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서면을 사전 검토하겠다며 제출을 명했습니다. 원고를 살펴본 재판부는 뒷장 3번째 단락부터 진술을 허용한다며 증인의 소명 원고에 칼질을 가했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의 증언 거부 사유를 사전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법정에서 증인석에 선 남편에게 재판장의 태도는 싸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다시 지난 6월 25일 조국 전 장관의 법정 풍경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부모를 증인석에서 마주한 딸은 자신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털어놓으며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당시 딸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이미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진술이 증거 효력을 갖는 만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통례지만 검찰은 굳이 피고인의 딸을 법정에 불러냈습니다. 변호인은 가족을 한 법정에 세우려는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휴전까지 하며 협의를 거친 재판부는 포괄적 증언 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사항이 모두 증인이나 부모의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전면적인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일일이 묻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답변을 듣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한 절차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며 증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어진 한인섭 교수의 증인신문에서도 한 교수는 전면 증언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증언이 자신을 기소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만큼 포괄적 증언 거부 사유를 진술한 것 외에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신문 기회를 얻었지만 이내 중단했고 변호인도 증인에게 물어볼 것이 많았지만 신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해 9월 정경심 교수 법정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사전 검열하고 진술을 제한한 재판부는 검찰의 개별 신문을 허용했습니다. 검찰은 증언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반론 기회를 달라는 증인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검찰은 30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고 조 전 장관은 300차례 넘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다며 같은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달 조 전 장관 법정에 선 한인섭 교수는 이 광경을 언급하며 증언 거부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신문 기회를 얻은 검찰은 수백 차례의 질문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나 제3자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며
질문을 빙자해 검사의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명백한 유도신문이라는 변호인단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대단히 이례적인 판단을 내놓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이 형사소송법 학자여서 유도신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며 검사의 유도신문마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언 거부 사유를 사전 검열한 데 이어 증인과 피고인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낸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법정에 출석한 한인섭 교수 측 변호인은 공판 하루 전 법원에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이 증언 거부 진술 등에 관해 변호인의 조력을 위해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한 교수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검찰이 두어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 증인은 눈치 보기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한 교수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른바 피의자 증인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피의자 신분 등을 감안하면 수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력의 범위는 증언의 내용이 아닌 신문 내용 중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판단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재판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권익을 한 단계 신장시킨 획기적 사건이 됐습니다. 한인섭 교수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법원에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재판부의 판단은 이번과 달랐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한 교수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단칼에 불허했습니다. 증인이 범죄 피해자가 아닌데다 연령이나 심신 상태 등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도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나 증인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두 재판부는 모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입니다. 재판장 못지않게 좌우 배석 판사의 역할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임정엽 재판장과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 재판부와 달리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권리이자 의무인 증언 거부 사유를 사전에 검열했습니다. 검찰 조사실도 아닌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을 증인으로 세워 300차례 이상 같은 답변을 하도록 하고 검사의 주신문에 유도신문도 허용한다고 선언한 재판부도 같은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는 70여 명에 달하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언을 하는 주요 증인들에게는 여지없이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돼 있는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마성영, 김상현, 장용범 부장판사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묶어둔 채 법정에 불러낸 이른바 피의자 증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피의자 증인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변호인은 변호인 조력을 허용하지 않았던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두 재판부를 보며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어디에서 싹트는지 해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